네, 안녕하세요. 세력사냥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대한전선이 단기간에 초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쵸? 그런데 오늘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좀 주춤한데 그 주춤한 찰나에 매수세가 두산중공업이나 이 대한전선에 다 몰린 것 같아요. 거래대금만 봐도 오늘 1조 7천억, 1조, 그저께도 1조? 계속해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상승을 했어요. 매수세가 엄청났어요. 저도 어제 이 종목을 상한가 따라잡기를 좀 시도하다가 결국엔 실패했던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는 이 종목을 보고 좀 아쉬웠어요.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데서 좀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에서 광기 있는 종목들, 정말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 폭등주들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죠. 재료가 있던 뉴스가 있던 간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끝을 알 수 없이 달리곤 합니다. 달리곤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분석이나 어떤 뉴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상한가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사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늘 23%까지 올랐는데 저점은 마이너스 17%입니다. 고점 대비 40% 정도 떨어진 거죠. 아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텐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가지고 있다면 아마 이런 데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털고 재차 올라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물렸죠. 크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이런 곳에 사신 분들은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서 샀는데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나중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손절은 어느 정도 각오할 수밖에 없어요. 매수 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손절을 줄이면서 나와야지 아예 손절을 없애고 수익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아직 희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광기 종목들은 급등 이후에 급락하고 재차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하전기? 이런 종목에서도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었고, 이트론 이런 종목들도 급락 이후에 한 번 더 밀었지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어떻게 타야 되는지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또 비슷한 종목이 있어요. 현대바이오. 이 종목은 정말 비슷해요. 올라가는 어떤 힘도 비슷했고요. 그쵸?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뜨렸죠. 대한전선이 비록 더 강하지만 상승폭을 봤을 때 비슷했어요. 정말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 종목도 결국엔 밀었어요. 그쵸? 고점 대비 이 종목은 50% 밀었네요. 지금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38% 밀었으니까 현대바이오를 봤을 때 내일 한 번 더 밀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작년에 많이 접해왔는데 결국에는 반등을 줬다. 결국에는 반등을 주는 모습을 확인했었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믿어야 돼요. 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을 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을 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봉상 봤을 땐 한 번 더 여기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오늘 반등이 나왔던 저점을 깼어요. 그리고 재차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상한가 구간, 그저께 상한가 구간, 그저께 상한가 구간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반등이. 그리고 다음 지지라인을 잡으면 이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일 하락한다면요. 하락한다면 일단 기다려야 돼요. 손절을 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를 잡아주고 쌍바닥이 나와주면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산 만큼 더 사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아니면 확실하게 여기 구간을 돌파되는 걸 보고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떨어진다. 그럼 이런 정도, 이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사줘야 됩니다. 앞으로 12% 정도 되는데,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대바이오에서 반등을 받듯이 현대바이오에서 반등이 세게 나온 것을 봤듯이 이것도 반등이 세게 나올 걸 기대하고 사야 됩니다. 어차피 급등을 하는 종목은 급락이 있게 마련이고, 급락하는 종목은 급등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과정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한전선에 대한 희망을 아예 우리가 갖지 않을 수는 없어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물려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내일 조금 자세를 잡아주면, 여기를 깼으니까 다음은 여기와 요 정도 구간이 되는데, 만약에 내일 지지라인이 딱 형성이 된다면 저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충분히 수익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 사서 손실이 조금 심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샀으면 마이너스 10% 정도 될 텐데, 이런 종목에서 마이너스 10%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 돈이 소중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고, 반등이 나오면 또 시원하게 나와요. 여기서 반등이 또 시원하게 나왔었죠. 급락주들은 여기서 20% 나왔는데, 급락주들은 이 광기의 상승만큼 하락이 끝난 이후에 상승도 반등도 광기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현대바이오가 결국엔 이 전고점을 넘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쵸? 신풍제약도 있었고, 이렇게 급락 이후에 전고점을 넘을 거라는 건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공포 그 자체였지, 이 전고점을 넘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겁니다. 대한전선도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물을 잘 타시고,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은 지지라인이 잡혀주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너무 광기 종목이니까 너무 크게 베팅하지 마시고 재미로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